듣기만 해도 간질간질, 가려운 그 이름 아토피. 매년 아토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대한민국 1200만을 괴롭히고 있는 아토피에 관한 건강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레시피의 지혜빈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질환으로만 여겼던 아토피 피부염, 이제는 성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아직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오늘 아토피 피부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는 보통 생후 2에서 3개월 때 극성을 부리다 12세에서 13세가 되면 증상이 거의 사라지지만 최근 들어 17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성인 아토피도 급증하면서 그 비중이 약 40%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심하게는 없는데 약간의 그 건조증 같은 게 살짝 있어서 관리를 안 해주면 이제 첫 번째는 먹는 거, 인스턴트 식품 최대한 안 먹이고 이제 야채 같은 거나 그런 골고루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은 많이 줄어든 편인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막 팔 접히는 부분이라든지 목 부분이 너무 심해서 많이 긁었더니 피도 나고 거기에 이제 염증도 좀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따님들 중에서 아토피로 고생했던 우리 딸이 있을까요? 네, 여기. 아이, 손 들었어요. 네. 태어나서 한 6개월 지나면서 아토피가 올라와서 한 4살, 5살까지 계속. 자면서 긁으면 되게 그게 피나니까 자꾸 씻을 때가 제일.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아토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피부의 건조함과 급격한 간지러움, 긁어서 생기는 피부의 상처들, 이렇게 단순한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아토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그 아이에서 어떤 이제 피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그럼 아토피 피부염인가 이제 많이 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어떤 특정한 검사실 검사로 진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연령에서 특정 부위에 이런 습진성 피부병이 생긴다면은 아토피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영아기에는 얼굴, 특히 뺨에 이렇게 아주 뭐 사과나 복숭아처럼 빨갛게 이 홍반이 생긴다거나 그 부분에 이제 피부 각질이 벗겨지면서 이런 인설 같은 게 생기면은 아토피를 이제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그 가족 중에 그 알레르기 질환, 뭐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 비염 같은 그 알레르기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되죠. 아토피의 발병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경적, 유전적, 정신적인 요인들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달고 자극적인 패스트푸드,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는 천소재의 소파, 침구류, 건조한 환경 등을 그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흔하고 무서운 질병이 돼버린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더욱더 무섭고 미스테리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원광대병원 이종원 선생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 아토피와 성인 아토피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소아 아토피 환자의 경우에는 그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문제가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이거 완치가 가능한 걸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뭐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좀 호전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환자들도 실제로는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이 만성 질환이고 또 재발성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팁이 있을까요? 네, 뭐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피부의 보습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아기에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이제 권장이 되는 것이고요. 가급적 이유식도 좀 6개월 이후에, 생후 6개월 이후에 좀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제 그런 치료법을 무분별하게 따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고 적절한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나 면역 조절제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면 아토피 또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질병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5분의 투자. 생활 속의 다양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건강 레시피.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